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결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취업 컨설턴트 최연수 멘토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최연수입니다. 네, 각종 취업 정보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을 취준생과 함께 알아봅니다. 박지원 학생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지원 학생과 함께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너를 보여줘. 나왔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롯데백화점 그 영업관리직 지원자인데요. 네. 이 업무이 따지면 국내 최고의 유통업체, 너도 나도 가고 싶어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맞습니다.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선생님께서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롯데백화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대표적인 쇼핑 백화점 센터죠. 네. 법인명은요, 롯데 쇼핑 주식회사입니다. 네. 롯데그룹 계열이고요. 백화점이 1970년도에 협우실업 주식회사로 설립이 되었고요. 1979년에 11월 15일에 롯데 쇼핑 주식회사를 설립했고요. 12월 17일에 롯데 쇼핑 센터라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본점을 개점을 했습니다. 네. 롯데 쇼핑 법인명을 유지하면서 롯데백화점으로 명칭을 변경한 건 1988년인데요. 네. 현재 점포 수는 72점으로 2005년에는 에비뉴에를 개점했고요. 네. 아울렛 영플라자뿐만이 아니라 해외 점포는 모스크바점, 텐진 동마로점, 텐진 문화중심점, 자카르타점, 웨이하이점, 하노이점까지 확대해가면서 현재 7만 8천여 개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백화점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현재 직원 수는 11,000여 명이고요. 협력회사를 포함하면 6만 3천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감사합니다. 규모의 백화점이죠. 네. 뭐 사실 저런 설명이 없더라도 워낙 대중과 친숙한 기업이라서 그렇죠. 학생들이 관심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지원 학생은 롯데백화점에 대해서 평소에 어떤 이미지 갖고 있나요? 아니,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가 쇼핑을 하러 가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백화점이 아마 롯데백화점이라고 생각하는 네. 만큼 대중적인 이미지가 가장 대표적인 백화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최근에는 VIP 고객들을 대상으로 프리미엄 고객들을 늘려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중화된 이미지나 고급화 이미지도 두루 갖추고 있는 백화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롯데백화점의 인재상은 어떤 것이고 또 취준생들의 경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네, 롯데백화점은 글로벌 탑 인재를 지향한다고 합니다. 우선 네. 첫 번째로는요, 고객의 가치, 고객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고객 가치 실현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인재. 두 번째로는 창의적인 인재를 찾고 있는데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를 하고자 하는 인재. 세 번째로는 열정입니다. 모든 신입 사원들에게 직원들에게 요하는 것이기도 하죠. 전문 역량을 향상시키고 계속해서 발전하려고 하는, 도전하는 인재.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역량입니다. 글로벌 트렌드를 인식하고 네. 이에 발맞춰 나갈 수 있는 인재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유통기업이 신규 채용도 많지만 힘든 점도 많기 때문에 이직률도 높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사전에 직무 역량과 적성을 미리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인공이 지원한 분야는 영업관리입니다. 어떤 자질을 갖춰야 할까요? 네, 영업관리직은 영업과는 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통해서 어떤 지점 관리도 들어가게 되고요. 매장 관리, 그리고 사람들과의 어떤 전체적인 유통을 관리하게 되는데요. 유통업에서뿐만이 아니라 화장품, 패션업, 통신업, 제조업 등에서 다양한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이기도 합니다. 영업관리직 희망하는 지원자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곳이 바로 롯데백화점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사람과 현장이라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한 대인관계 능력,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인의식 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것들이 좀 필요하죠. 리더십을 가지고 전체적인 관리들을 볼 수 있는 큰 안목도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 관련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 인재인지 우리 프로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 여성분이시고요. 취미특기가 교육봉사라고 합니다. 네. 전공은 경영학이고요. 학점은 3.66점. 네.
2017년 8월 졸업 예정이라고 하네요. 예. 자격증으로는 CFP와 AFPK 금융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요. 수상 경력으로는 제1회 콕콕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콕콕상을 수상했다고 하네요. 네. 어학 점수는 토익이 810점, 살짝 낮네요. 대내외 활동으로는 SK 써니에서 3개월간 교육 봉사, 네. 그리고 KTNG 상상 마케팅 3개월을 수료했다고 합니다. 경력으로는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6개월간 사무 보조를 했다고 하고요. 하나금융투자에서 2개월간 마케팅 업무를 보조했다고 합니다. 예, 일단 취미이자 특기가 이제 교육봉사래요, 이 친구는. 대내 활동이 이제 교육봉사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네. 아무튼 취미이자 특기가 교육봉사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이제 취미이자 특기라고 했는지 자기소개서를 이제 좀 자세히 봐야지 이제 그때 알 것 같네요. 저는 좀 자격증에 대한 비슷한 생각이 드는데요. 네. 두 개의 자격증이 모두 금융 관련 내용이거든요. 하지만 지원 분야는 영업 관리입니다. 저 재무관이죠. 좀 어떤 인상을 줄까요? 네, 최근에 이제 채용 트렌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업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한 것들을 보고요. 그에 네.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직무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를 검증 비슷하게 보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이와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금융 쪽에 관심이 생겨서 준비를 했을 수도 있고 이 내용을 좀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자격증이라면 작성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나을 때도 있고요. 혹은 내가 이러한 노력을 했습니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자격증을 작성을 했다면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이 과정을 왜 이 자격증을 내가 땄으며 그 과정을 통해서 얻은 것이 무엇이고 내 직무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를 좀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 자격증을 땄다는 얘기는 이 직무를 원래 원했던 건데 지금 여기 지원한 건 아닐까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대내외 활동, 뭐 경력, 어학, 뭐 수상 기록까지 뭐 골고루 갖춘 걸 보면은 취업 준비 진짜 열심히 한 친구다 이런 생각이 좀 네. 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지원 학생은 이제 지원자 프로필 보고서 좀 특별히 이제 눈에 띄는 점이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저기 대내외 활동 부분에 보시면 SK 써니와 KTNG 상상 마케팅 이 부분이 좀 눈에 띄었는데 왜냐하면 저도 지원을 했었던 활동이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저기가 되게 파생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저 부분들을 어떻게 영업관리직 지원자가 자기소개서에 녹여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어필을 할지 그게 되게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멘토님께서는 오늘 지원자의 프로필 중에서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보셨나요? 우선 하나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취미와 특기가 교육 봉사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 봉사활동이 특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약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마케팅 관련된 활동들이 있는데 영업관리 등직을 하려면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 상품에 대한 트렌드도 읽어야 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역량을 키웠는지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접근해서 본인이 활동을 했는지를 좀 약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원자가 쓴 자기소개서 보면서 지원분에 적합한 인재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롯데백화점 영업관리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먼저 첫 번째 항목부터 보겠습니다. 지원 동기 500자. 이 많은 유통업체의 지원 동기를 보면은 이제 해당 업체를 이용한 경험, 그래서 좋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식상해요. 식상해요. 예. 지원 학생은 이제 그런 형식의 답변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그 식상하긴 한데 그래도 조금은 흥미나 호기심을 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솔직히 쓰더라도 어떻게든 한 번은 이 회사 이름을 써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다들 그렇게 해요. 다들. 그래서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인사 담당자라면 너무 식상할 것 같아요. 그쵸. 사실은. 차라리 다른 회사 썼으면 좋겠다. S 회사. 알겠습니다. 예, 예. 과연 오늘의 주인공은 어떻게 썼는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 브랜드 입점 여부, 상품 구성,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진열되어 있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소비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비에 따라 삶의 모습과 방향은 달라집니다. 이러한 점에서 유통은 무엇보다 사람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백화점이라는 공간은 단순히 고객들의 수요를 충족해주는 곳이라기보다 만족을 넘어 삶의 질을 극대화시켜주는 곳입니다. 특히 영업관리직으로 일하게 된다면 내가 분석하고 기획한 것이 사람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롯데백화점은 이 영향력을 가장 잘 인지하고 고객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누구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이용한 쇼핑 도우미,
고객 맞춤 마케팅 등이 그 예입니다. 저는 고객의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발전하는 롯데백화점의 일원이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직원들과 고객들에게 최적의 영업 환경과 쇼핑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고객의 행복을 위해서 지원을 했다고 했는데요. 문제는 이제 진정성일 것 같습니다. 이 멘토님께서는 지원 동기로 이제 진정성이 좀 잘 드러나는 글이라고 좀 생각하시나요? 좀 아쉽게도 진정성이 잘 드러나기 어려운 그건 글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끼셨겠지만 백화점, 유통, 전반적인 일반적인 내용들, 누구나 백화점에서 쓸 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그에 있어서 직무에 필요한 내용들, 이러한 내용들 나열을 하고 있는 형태이거든요. 본인이 정말 왜 지원했는지에 대한 끓는 열정이 느껴지지가 않아서 너무 마음이 좀 약간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요. 유지한 MC께서 약간 포인트를 잡아서 얘기해 주신 부분이 있으세요. 고객의 행복을 위해 그러니까 지원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런 문구로 처음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지원을 했나요? 라고 물어봤으면 지원 동기에 처음에 이래서 지원했습니다가 먼저 첫 문장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고객의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발전하는 롯데백화점의 일원이 되고자 지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라고 들어가서 내가 왜 그것들을 느꼈는지 경험을 통해서도 들어갈 수 있겠고요. 본인의 직무에 대한 열정을 보여줄 수도 있겠고요. 필요하다면 본인이 진짜로 느끼는 자기의 소개서를 썼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이 자기소개서는 누구나 내 거 자기소개서요라고 해도 무리가 없는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원하신 지원자가 나만의 지원 동기입니다라고 쓸 수 있는 내용을 쓰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친구 취미와 특기가 교육 봉사인 것부터 약간씩 진정성이 떨어지는데 계속해서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더 네. 봐야 돼요. 네, 그러면 다음 항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장 과정, 800자. 성장 과정. 일단은 입사 동기는 예상과 다른 답변을 좀 썼습니다. 근데 성장 과정은 어떨지 일단 주인공의 소제목을 살펴보면서 진정성을 판단할게요. 첫 인상은 마지막 인상을 결정한다. 뭔가 인상적인 말이기는 한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이 사실 짐작이 가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소제목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 첫인상 본인의 아마 첫인상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험할 수도 있는 자기 그 소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 제목으로 인사 담당자예요. 면접을 보게 된다면 그분이 들어올 때 첫인상에 대한 기대치는 이미 높아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첫인상이 일반적이기만 해도 이미 마이너스예요. 근데 정말 좋다. 거기에 대한 부합되는 내용 좀 보여줘야 되는데 본인이 이미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요지를 들고 들어간다는 건 네, 자기에게 상처를 내고 들어가는 게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성장 과정의 경우는 자신의 가치관이나 인생관을 반영하는 것인데 여기서 첫인상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자 하는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에 인상을 결정한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 있는 무엇인지 내용을 좀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제목은 좀 수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썼는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첫 인상은 마지막 인상을 결정한다. 늘 단정하게 묶은 머리와 깔끔하게 옷을 입는 습관은 바르게 생겼다라는 말을 자주 듣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학창시절부터 학급 임원을 도맡았고 성실한 학생, 믿음직스러운 학생이라는 수식어가 뒤따랐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감으로 늘 학교에 일찍 등교해 그날을 준비하였고 어려운 일에는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좋은 첫인상만큼 끝까지 신뢰를 잃지 말자는 가치관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이 가치관은 대학생이 되어서도 지속되었으며 이후에 인턴 활동을 통해서 증명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인턴 당시 영업점이 아닌 본사로 배치를 받아 주어진 일이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늘 배우고자 하는 자세로 항상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복사나 엑셀 작업과 같은 단순 업무 또한 학습 도구가 될 것이라 생각하여 일을 맡기신 분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처리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사들로부터 신임을 얻을 수 있었으며 자리를 지키는 시간이 많았던 처음과 달리 매일 제가 처리하는 일은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비과세 해외 주식 투자 펀드의 상품 전략 방안을 수립하는 과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 제안서가 포탈에 게시되어 노력의 결과 또한 인정받았던 경험이었습니다. 이처럼 제 첫인상은 늘 성실함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제 자신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입사 후에도 이를 바탕으로 성실한 직원, 믿음직스러운 직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학창 시절 임원 경험을 바탕으로 성실성과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네. 지원 학생은 전반적인 내용 어떻게 봤나요? 솔직히 첫 번째 문단을 읽었을 때 대학 입학할 때 자기소개서인 줄 알았어요. 이 학창 시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조금 평범한 느낌이 들었고 또 소제목은 조금 호기심은 들었는데 첫인상은 강조했는데 마지막 인상이라는 부분이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건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렇군요. 이 기억이 성실하고 이제 부지런하다는 그 부분이 어떤 직무에서도 이제 당연히 환영받는 그런 항목이에요. 근데 이 채용 담당자들께서 이제 어떤 인상을 받으실지 좀 궁금한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좀 하셨습니까? 네, 우선 소제목으로 마이너스 마이너스였다. 굉장히 큰 마이너스를 안고 간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물론 여기에서 보면 첫인상만큼 끝까지 신뢰를 잃지 말자라는 가치관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에서는 포인트에 맞았고요. 본인이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그 과정 속에서 신뢰를 어떻게 쌓았으며 결과를 어떻게 얻어냈고 무슨 경험이 있었는지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좋았는데 보시면 영업점이 아닌 본사로 배치받아 주어진 일에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첫인상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라면 본인이 원하는 곳에 배치가 됐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체적인 맥락이 좀 맞지 않고요. 네. 차라리 첫인상 이런 것들 부분을 빼시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기대해 준 부분들 그 부분에 있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신뢰를 깨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앞으로 꾸준한 노력으로 기업에 들어가서도 그 신뢰감 잃지 않는 그런 직원이 되겠습니다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앞뒤에 좀 약간 조절해 주시고 소제목만 변경하시면 그래도 그렇게 나쁜 사례는 아니라고 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정리정돈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백화점 영업관리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잠깐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를 더 매력적으로 바꿔줄 문장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한 봄이의 효과적인 문장 표현법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글쓰기 훈련이 잘 된 것으로 보입니다. 문법적으로 크게 어긋나는 부분은 보이지 않는데요. 다만 일부 군더더기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중에서도 백화점이라는 공간은 단순히 고객들의 수요를 충족해주는 곳이라기보다 만족을 넘어 삶의 질을 극대화시켜주는 곳입니다.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지만 자기소개서는 늘 글자 수 맞추기가 어려운 만큼 간략히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그중에서도 백화점이라는 공간은 단순히 고객들의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극대화하는 곳입니다. 이런 식으로 군더더기를 뺀다면 글의 인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띄어쓰기도 한 가지 살펴볼까요? 오늘 주인공의 경우 띄어쓰기에서도 별다른 오류가 보이진 않지만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되고자 하다, 배우고자 하다에서 하다는 앞에 오는 되다와 배우다의 의미를 더해주는 보조 용언입니다. 보조 용언은 경우에 따라 붙여 쓰거나 띄어 쓰는데요. 하지만 뭐뭐 하고자 하다의 경우에는 반드시 띄어 써야 합니다. 늘 어렵고 혼돈되는 띄어쓰기, 이렇게 하나씩 익히면서 더 매력적인 자기소개서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보미 씨가 효과적인 문장 표현을 전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자기소개서 다음 항목 살펴볼게요. 네, 학업 이외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던 그런 다양한 경험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네. 이 학창 시절은 학업 이외에도 관심사항에 대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즐거움이 또 적지 않은데요. 그렇죠. 사실 요즘은 좀 취업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다른 데 눈 돌릴 여유가 좀 없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원 학생의 경우에는 어때요? 전 작년에 일단 제대를 하고 이게 공부가 아니라 다른 활동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네. 잠을 조금씩 줄이고 오, 다양한 그러세요? 대외 활동들을 굉장히 오. 한 20가지 이상 했는데 20가지요? 네. 어머. 이게 근데 이제 한 1, 2주 전에 이제 3학년 1학기 성적표를 받아보니까 네. 더 이상은 이제 다른 활동이 아니라 조금 취업에 집중을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 네.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었나요? 아무래도 홍보대사 회장으로 홍보대사. 있으니까 홍보대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학교 알겠습니다. 홍보대사요? 네. 학교 홍보대사. 알겠습니다. 일단 주인공의 경우는 또 어떨지 소제목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 그리고 성과, 뭔가 도전의 경험을 이제 쓸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우리 선생님 소제목 어떠신가요? 네, 소제목 일반적인 형태를 띠고 있고요. 조금 더 자신만의 매력, 임팩트 있게 하려면 성과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명칭을 쓴다거나 숫자를 쓴다거나 좀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잠깐 얘기하자면 네. 지원 학생의 가장 큰 도전은 이 방송 출연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깐 좀 해봤어요. 아마 큰 경험이 되고 도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좋은 소재가 될 것 같아요. 네. 최고의 소재죠. 왜냐면 DIY? 네, 여기 있는 계속해서요. 친구들이 많이 취업해요. 네. 예, 그러니까요. 자기소개서 이 경험을 많이 쓰기 때문에 좋은 일이야 이거죠. 네. 더 얼른 하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인의 알겠습니다. 성과를 명확하게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소제목 내용은 일반적이긴 하지만 내용을 한번 통해서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지 어떻게 설명해주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 그리고 성과. 코트라 인턴 경험은 저에게 큰 도전과도 같았습니다. 무역이라는 분야는 저에게 생소했으며 업무도 굉장히 다양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며 늘 배우고자 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했습니다. 코트라에서는 인턴으로서 무엇보다 회사와 고객의 중간 역할을 수행하며 양측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프로젝트 선정위원회 지원을 맡은 일은 양측의 입장을 이해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당시 용역기관 선정을 위해 기업인들의 입찰과 발표를 돕는 일이었는데 당시 잦은 시간 변동으로 대기 시간이 길어져 기업인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코트라에서도 중도의 한 기업이 발표를 포기하는 등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많아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맡은 일은 단순한 진행 보조였지만 고객들의 만족과 회사의 이미지를 위해서도 이것은 꼭 개선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선에서 추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신상 확인이나 서류 작성을 그들의 대기 시간을 활용하여 처리함으로써 일의 순서를 재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시간의 비효율성을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빨라진 일 처리로 만족스러워하는 고객의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우리 팀의 신뢰 또한 높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주어진 일만 수동적으로 해결했다면 이러한 성과는 기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5개월의 인턴 생활은 늘 배우고자 하는 자세와 적극적인 태도로 더 큰 성과를 이뤄낸 경험이었습니다. 네, 인턴의 경험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질문의 의도와 잘 맞는 소재인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선생님? 네, 전체적으로 경험을 토대로 조전 정신이라든가 본인의 경험을 잘 살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돕는 것도 좋았고요. 중간 과정 속에서 자신이 어떠한 노력을 했으며 이로 인해서 어떠한 성과를 냈는지도 잘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약간 표현적인 부분만 좀 약간 이야기를 한다면 첫 문장에서 큰 도전과도 같았습니다라는 표현은 가능하면 쓰시지 마시고 큰 도전이었습니다라고 간략하게 표현해 주시는 게 좋고요. 중간에 보면 그리고 신상 확인이나 서류 작성을 그들의 대기 시간을 활용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아니라 대상을 명확하게 표시해 주는 게 좋고요. 아니면 아예 문장을 변경해서 그리고 대기 시간을 활용하여 신상 확인이나 서류 작성을 처리함으로써라고 해서 아예 빼버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이러한 경험들을 토대로 앞으로 내가 어떠한 일을 하겠습니다. 기업에 어떻게 반영하고 기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은 자기소개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롯데백화점 영업관리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전해드렸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오늘의 출연자 지원 학생이 나설 차례입니다. 네. 오늘 살펴본 자기소개서 항목 중 한 항목을 직접 써왔죠? 네, 멘토님이 미리 써봐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해 네네. 주셨고 그걸 네. 바탕으로 짧게 써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4개의 항목 중에 이제 어떤 거 썼어요? 네, 제가 쓴 항목은 세 번째 세 번째 항목인데요. 항목? 네, 학업 외 열정을 갖고 한 경험에 대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멘토님이 미리 조언해준 내용은 어떤 거였나요? 네, 멘토님이 사전 코멘트로 말씀해 주신 것은 열정적 도전을 한 경험과 성과, 핵심 내용이 잘 드러나고 호기심이 있는 소제목, 숫자나 기준 명확히 제시, 뭐뭐 한 것 같습니다 등 자신감 없는 표현 쓰지 않기 이렇게 4가지였습니다. 그럼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런 내용 좀 잘 담아서 쓴 것 같나요? 어떻게든 녹아내려고 했는데 첫 번째 열정적 도전이라는 게 조금 녹여내기 어렵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어떻게 녹여냈는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위촉된 유명 인사 나를 알리다. 저는 경상도에서 올라와 표준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것이 나름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뉴스 청취와 대본 읽기를 통하여 이를 극복하고 표준어를 구사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학교 홍보대사에 지원하여 4차까지의 최종 면접 심사를 마치고 2016년 3월 31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홍보대사 어음이 17기로 선발되었습니다. 홍보대사라는 타이틀은 저에게 무한한 자신감을 가져다 주었고 심지어 한국대학생 홍보대사 연합 18기 기획팀장이라는 자리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기획팀장을 역임하면서 현대자동차와 서울시가 함께하는 화려한 손길이라는 프로젝트까지 도맡아 진행하고 시민들과 함께하며 대학생 홍보대사가 타이틀만이 아닌 열정의 소재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신입 기수에서 시작하여 회장까지 재직한 홍보대사 활동으로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인간관계를 소중히 하게 되었고 저를 다른 이들에게 어떤 식으로 보여주어야 할지 저만의 기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멘토님 소제목부터 전반적인 내용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우선 소제목에서 명확하게 내용 전달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위촉된 유명 인사 나를 알리다라고 해서 호기심도 좀 일기했고요. 예. 그리고 내가 뭔가 위촉 대사가 돼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했다는 것도 좀 잘 보여줘서 소제목은 좀 좋았고요. 중간에 내용들 제가 볼 때는 제가 숫자를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하니까 여러 가지 숫자들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읽으면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게 되고 언제 이렇게 했구나라는 것들이 좀 쏙쏙 들어오죠. 이게 숫자를 보면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것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좋았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쉽죠? 네, 약간 수동적인 표현들이 있어요. 가져다 주었습니다. 라던가 구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표현들은 능동적으로 내가 구사하게 되었습니다라든가 구사할 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또 하나 자신감을 가져다 준 게 아니라 자신감을 갖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본인이 뭔가 능동적으로 했다라는 표현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도 마지막으로 이런 열정을 통해 앞으로 무엇이, 그러니까 홍보대사가 타이틀이 아닌 열정의 소재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표현은 참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계속 트레이닝을 하시면 문장 뭐 자기소개서뿐만이 아니라 문장 표현 능력도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혹시 전체적으로 이제 사전 코멘트 말씀해 주신 거와 충실하게 좀 썼다고 생각하시나요? 부합하게? 네, 사전 코멘트에 충실하려고 애쓴 게 되게 애쓴 느껴져서 거는 느껴진다. 네, 애쓰는 것이 되게 느껴지고요. 사실 제가 좀 4가지나 많이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본인의 경험과 맞지 않을 경우에는 힘든 부분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선 스타기법에 따라서 작성한 것도 좋았습니다. 어떠한 상황이었고 문제가 어떠한 것이었으며 그 안에서 내가 어떠한 행동들을 했으며 이러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느낀 점은 무엇이고 역량이 어떻게 강화가 되었는지라고 해서 기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까지 잘해주셨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좀 약간 얘기를 한다면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앞으로 기업에 어떻게 부응할 것인지 기여할 것인지를 약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상도에 올라와 표준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것이 나름의 고민이었습니다로 시작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한 도전이 저에게 가장 큰 도전이었습니다. 열정적인 도전이었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올라와서 저에게는 사투리를 쓰는 것, 표준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것이 고민이었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더 전개상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멘토님께서 이제 오늘 순서 마치면서 꼭 한마디 전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그 자기소개서 쓴 지원자 같은 경우 보면은 굉장히 본인의 꿈을 위해서 되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되게 들어요. 더 나은 자기소개서 작성을 위해서 좀 조언을 하긴 했지만요. 뭐 구성이나 체계성 이런 거 훌륭한 걸 떠나서 내용 속에 담겨진 열정이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잘 가고 있냐 이런 물음표 던지지 마시고요. 실패하면 어쩌나 이런 고민도 하지 마시고요. 네. 실패를 해야 그게 다 쌓여서 내공이 돼서 나중에 성공하는 길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키워내시고 자, 영업 관리직이잖아요. 영업 관리직이신 경우에는 사람에 대한 관심 다시 한번 좀 가지시고 꼼꼼한 능력도 좀 키우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롯데백화점 영업관리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길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격 취준생 토론 배틀 쇼! 취준생들이 알고 싶어하는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취업에 관한 고정관념과 편견 완전히 깨드리겠습니다. 준, 진, 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취준진담은 특별하게 진행이 됩니다. 전문가분들 대신 여기 학생 4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허. 네, 서울대학교 토론동아리 다담의 대표 지성인 최한 학생과 또 재간둥이 이영훈 학생 찾아줬고요. 그쵸.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고려대학교 토론 동아리 고란도란의 꽃미남 토론어 최낙원 학생과 토론의 여왕 김민지 학생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전문가분들이 왜 안 나오시고 이렇게 학생 4분이 나왔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오늘은 특별하게 방송을 준비해봤습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하는데 취준진담 40회지 않습니까? 네. 저희도 또 토론을 좀 할 수도 있을 것 아유, 같아서. 네, 그럼요.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직접 토론에 참여를 합니다. 그렇죠. 네. 좀 떨리네요. 그렇지 않아요? 떨려요. 예, 민지 학생 오늘 저희 토론 좀 잘할 것 같나요? 네, 항상 굉장히 두 분 다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니까 예, 예. 두 분 다 잘하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재한 씨는 만약에 평범한 학생이고 직장을 선택해야 한다면 네. 직장을 선택하는 기준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음악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자주의였었거든요. 근데 보미 씨는 혹시? 저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자라는 그렇죠, 주의인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게 사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요즘 대학생들의 기준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네. 네, 알바몬에서 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기준에 대해 설문한 결과 1위가 바로 적성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2위가 안정성이었고 네. 3위가 소득이었습니다. 저는 조금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청년들 보고 꿈이 없다라고 하는데 1위가 적성이라니. 네. 예. 네,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 대학생 중 82.8%가 꿈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직 다들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이 어릴 때 생각했던 장래희망과 일치하냐라고 물어봤을 때는요. 응답한 대학생의 절반을 넘는 56.7%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네. 일치한다라는 응답은 9%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꿈은 있는데 그 꿈을 실행할 여건이 안 되는 거겠죠. 맞아요. 참 이 시대에 취준생들이 살아남기 어려운데요. 그래도 취업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네, 취준생의 취업 선택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네. 핫 키워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해 주세요. 취준생의 직업 선택. 첫 번째 키워드 자, 과연 무엇일까요? 남과 여인데요. 남녀. 책 제목 같네요. 그러게요. 이거 노래 제목도 있어요. 이게 뭐지, 근데 이게? 남자와 여자에 네. 따라서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이 좀 달라진다. 뭐 이런 얘기 아닐까요? 그렇죠. 네,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네네. 남자와 여자가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이 약간 다르다는 그 결과가 나와서 네.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취업 포털 커리어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남자는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연봉이라고 하고요. 여자들은 적성을 1위로 뽑았다고 합니다. 남성들은 22.1%로 13%를 기록한 여성보다 10%나 넘게 연봉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남자는? 네. 반대로 적성은 여자가 20.9%, 남자는 14.7%로 네. 여성이 5% 좀 더 넘게 적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가 아직 좀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남자가 좀 더 부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사회상을 좀 반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대가 좀 많이 바뀌었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남자에게 주어진 그 부양의 의무가 좀 아직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거 보면 우리 두 여학생 보면은 사실 부양 능력이 굉장히 충분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자신이 있지 않아요? 좀. 네, 그게? 저도 설거지만 해주신다면 제가 매겨 살리겠습니다. 야! 저 설거지 잘합니다. 나도 잘해. 기가 막혀. 나 별별 식기 건조대야. 사랑해요. 사랑해요. 네. 야. 민지 학생은요? 민지 저 학생. 같은 경우는 저랑 맞는 사람을 찾기 너무 어려워서 맞는 사람이 나타나만 준다면 진짜 딴 거 아무것도 안 보고 제가 먹여 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그럼 맞춰볼까요? 저기 난 자신이 없다. 나는 조금 왠지 무서워서. 학생과 정말 신여성다운 그럼요. 답변이었습니다. 너 멋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직업 선택 기준이 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요. 자신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과연 취준생의 직업 선택. 두 번째 키워드 무엇일까요? 3,320. 숫자를 보니까 3,300 이? 뭔가 돈 같지 돈 않아요? 돈요. 예. 예전에 양치 운동이 333 운동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네. 저기도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요? 뭐 33살, 20살, 뭐 나이 같은. 네. 그렇게 생각해봤는데. 20살부터 33살까지가 좀 직업 선택에 그게 유리하다 뭐 이런 건가? 좀 나이가 많아지면 힘드니까. 그럼 2033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자, 누가 준비하셨죠? 두 번째 키워드 준비한 하은 학생 설명해 주시죠. 네, 아까 민지 학생 말처럼 연봉과 관련된 키워드인데요. 취업 포털 인크루트가 취준생들의 대졸 신입 희망 연봉을 조사한 결과 평균 희망 연봉이 바로 3,32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남녀로 구별을 해보자면 남자는 3,620만 원, 그리고 여자는 3,030만 원으로 남녀가 약 600만 원 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여기서도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좀 있네요. 대학 전공별 희망 연봉도 조사를 했다고요? 그래요? 네, 대학 전공별로도 희망 연봉을 조사해봤는데요. 네. 인문계, 상경계, 이공계 순으로 희망 연봉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인문계 응답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연봉 구간은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이고요. 네. 반면 상경계는 2,500만 원에서 3천만 원, 그리고 공학계는 3천만 원에서 3,500만 원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대기업 공학계 연구 개발직이 상대적으로 연봉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고 보니까 인문계 학생들보다는 공학계 학생들이 이렇게 더 많은 연봉을 적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내 학생의 좀 희망 연봉도 궁금해지는데 한번 앞에 써볼까요? 아, 되게 고민되는데요. 솔직하게 써야 돼요. 솔직하게 네. 진짜. 네, 자신의 뜻을 담아서. 희망이죠, 희망. 희망입니다. 희망인 거죠. 아이고 네. 공의적이 아이고야. 이 연봉이잖아요, 월급이 아니라. 예, 네, 연봉. 연봉이라니까요? 네. 연봉이라니까요? 네, 적었습니다. 월급 아니고요? 네, 적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 적었나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모두 다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짜잔! 짜잔. 새해 복 라고 정확히. 새해 복 기가 막힙니다. 자, 여기는 고고 익선. 보고 있어. 5천. 그렇죠. 그리고 근데 우리 영훈 학생은 1,200만 원이에요. 네. 또 반대로 민지 학생은 1억 8천만 원이요. 엄청난 차이를 일단 보이고 있는. 2등, 네. 꼴등. 꼴등. 자, 여기는 근데 좀 비슷한데 이제 좀 비슷한 게 이제 같은 생각이라 그런가요? 약간 비슷한가? 우리 하은 학생 외에. 초봉 기준인 거죠? 네, 네. 저는 일단 이 정도면 굉장히 만족을 만족할 할 것 것? 같고 이 정도 벌어야 저희 부모님께 제가 등골 빼먹은 거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소녀예요, 소녀. 벌어야 착해. 네, 빚을 갚지 않나 싶습니다. 네. 착해. 우리 저기 낙원 학생은요? 저도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아, 그렇죠. 뭐 이 정도면은 굉장히 만족할 만한 수준 아닌가. 그쵸. 근데 정말 고고익선인 것 같아요. 그쵸. 연봉은. 그렇죠. 많이 주셨죠. 자, 우리 일단은 민지 학생부터 그러면 네. 한번. 1억 8천. 1억 8천 가장 높은 금액. 자, 근데 난 솔직히 당연하게 우리 민지 학생의 가능성을 봤을 때는 네, 충분히 그 뭐랄까 이게 수치가 되게 구체적인 이유는 네네. 제가 희망하는 직종에서 네. 가장 잘 갔다고 했을 때 최고 수치 초봉이기 때문에 목표는 높게 잡을수록 좋다고 하잖아요. 아, 당연하죠. 희망하는 직종이 어떤 네, 그러게요. 로펌 변호사. 로펌 변호사 중에 가장 잘 나가신 분이 이 정도. 네. 와, 이런 거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새로운 사실. 그럼요. 충분히 할 거예요. 자, 근데 일단 너무 네. 의외예요. 좀 반전인 것 같은데 네. 1,200만 원. 전 1,200만 원 적었어요. 왜 이유를? 왜냐면 또 우리 하은 학생이 저만큼 네. 버시기 때문에 설거지를 잘하잖아요. 저기로 설거지하고 1,200 받으면 되게 많이 받는 요 거예요. 정도 하고. 그럼요. 많이 받는 거예요. 와이프에게 연봉을 그럼. 와이프에게 받겠다. 이거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거죠. 그럼요. 네. 그게 프로포즈 아닌가요? 중요한 게 있다면은 1,200만 원 와이프한테 받잖아요. 그대로 돌려줘야 돼요. 왜냐면 관리자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쓴 연봉보다 어쨌든 더 많이 연봉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까요? 네. 취준생의 직업 선택. 자, 과연 세 번째 거. 세 번째 키워드. 초등학교 교장. 이건 도저히 교장.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교장 네. 선생님 너무 되고 싶었거든요. 왜 어떤 이유로? 돈도 꽤 많이 버시면서 그렇죠. 존경도 받고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저도 사실 교장님께서 뭔가를 하시는 걸 본 적이 잘 없긴 해요. 조회 시간에 설교 말씀할 때 뵌 적이 없어서. 맞아요. 자, 세 번째 키워드 준비한 민지 학생. 키워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나온 네. 이유는요. 왜죠? 한국고용정보원이 우리나라 759개 직업의 직업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도 1위를 차지한 직업이 바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입니다. 직무 만족도를 비롯해서 사회적 기여도, 업무 환경, 본인이 갖고 있는 여유, 정년 보장, 뭐 그리고 사회적 지위도 있겠고요. 발전 가능성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21점 만점에 무려 17.8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야, 왠지 진짜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럼요.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가요. 또 어떤 직업 있나요? 네, 2위는 17.6점으로 성우가 차지했고요. 상담 전문가, 신부, 그리고 작곡가 등이 5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교장을 비롯해서 교수가 7위, 개인적으로 대학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부러운 직종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대학 총장이 14위에 오르는 등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직업 20개 가운데 교육 분야가 무려 5개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고도 유젠 씨가 종사하고 계신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작곡가와 국악인 등 4개의 직업이 22권 안에 들었고요. 네. 반면 고소득 전문직인 의사는 네. 의외로 44위, 그리고 변호사는 57위에 머물렀고요. 국회의원은 만족도 순위에서 73위에 그쳤습니다. 이게 그 의사 변호사는 너무 일이 심하게 아마도 많아서 그래서일 것 같아요. 1억 8천 받아도 그렇죠. 주말이 저는 일단 없다고 재원 씨 직업이 네. 5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예, 그러게요. 직업 만족도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직업 만족도가. 그리고 일단 저작권료라는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나의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받아서 나에게 그 금액이 지워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작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창작물에 대한 그 보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혜택을 받지 않나 싶습니다. 아주 예. 친하게 지내요, 우리. 이미 친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신의 직업에 만족한다는 것은 정말 복받은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재원 씨 정말 복받으셨어요. 아니에요. 설거지 잘합니다. 결혼을 못하잖아. 남자 어때요? 결혼을 못하잖아요. 자, 넘겨봐 한번. 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키워드를 알아봤는데요. 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래요? 왜냐면 직업 선택은 중요하니까요. 네. 키워드를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 공개해 주세요. 네. 취준생의 직업 선택 네 번째 키워드 27.7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퍼센테이지인가? 어떤 거죠? 또 만족도 나왔으니까 평균 직업에 대한 취직에 대한 만족도 이런 거. 그럴 것 같아요. 예, 너무 맞아요. 낮은데요. 그렇네. 자, 맞아요. 네 번째 예. 키워드 준비한 나원 학생 뭔가요? 네, 지금 취업난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네. 우리 취준생들은 어디라도 취직을 하고자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정말 슬픈 건 무엇이냐면 이렇게 어렵게 그 좁은 취업난을 뚫고 들어가 놓고 27.7%가 1년 안에 퇴사를 한다고 합니다. 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306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6년 신입사원 채용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졸 신입사원의 1년 내 퇴사율은 27.7%로 2014년보다 2.5%나 높아졌다고 합니다. 요즘 웬만하면 좀 쉽게 들어가는 회사가 없잖아요. 그거 나온다고 이제 다시 다루고 근데 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입사 1년 내 구간별 누적 퇴사율을 보면요. 1개월 내 퇴사 비율이 4.6%, 3개월 내가 11.4%, 6개월 내가 17.5%, 9개월 내 22.2%, 12개월 내 27%로 나타났는데요. 네. 3개월 단위로 살펴보면 9개월까지는 퇴사율이 감소하지만 입사 9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퇴사율이 다시 증가를 합니다. 이는 신입사원들이 일단 취업한 회사에 어느 정도 근무하다가 입사를 희망하는 기업에 거기도 이제 또 채용 시기가 있잖아요. 그 채용 시기에 맞춰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입사원들이 퇴사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민지 학생? 네, 신입사원 조기 퇴사의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조직과 직무 적응 실패라고 합니다. 굉장히 슬프죠. 그리고 그 두 번째로 이어서 급여나 복리후생 불만이 뒤를 이었고요. 세 번째는 근무 지역 또는 환경에 대한 불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신입사원들이 빠져나가면 기업 입장에서도 손실이 크잖아요. 네. 기업 입장에서 대책이 있을까요? 네, 같은 조사에 따르면 신입사원의 조기 퇴사를 막기 위한 기업의 대응 방안으로 직무 역량과 적성을 감안한 현업 배치가 가장 많았고요. 멘토링 등을 통한 애로사항 파악, 그리고 비전 제시와 같은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신입사원이 가진 적성을 좀 이해하고 또 그에 맞는 배치를 하는 게 좀 순위가 가장 높은 걸 보니까 확실히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 좀 알 것 같습니다. 네, 기업이 신입사원을 뽑을 때 적성을 고려해주면 참 고마울 텐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기업들도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의 93.5%가 신입사원의 능력 중심 채용을 하겠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는데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역량 면접 실시, 그리고 채용 절차 및 선발 기준을 사전에 자세하게 고지하는 것, 그리고 업무와 무관한 스펙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네. 길을 따랐습니다. 네, 이 같은 사항들을 기업에서 꼭 실행에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 살펴볼까요?
자, 마지막 키워드는 과연 무엇일까요? 취준생의 직업 선택. 마지막 키워드. 애슐리. 애슐리. 제가 제일 좋아하는 너무 좋아하는 곳이죠. 저도 너무 좋아해요.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네. 저도 네. 좋아해요. 네, 애슐리와 직업 선택 무슨 상관이 있죠? 네, 애슐리는 다 가보셨죠? 네. 너무 맛있잖아요. 진짜 맛있어요. 그럼요. 그렇다면 그 애슐리 학과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어디요? 그렇죠. 모르셨을 거예요. 성북대학교에 애슐리 학과가 있는데 이랜드가 산학협력을 맺은 대학은 여러 곳이 있지만 이랜드란 이름을 이렇게 전면에 내건 것은 여기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졸업 후에 애슐리나 뭐 이랜드 계열의 외식 계열사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전이 있다고 합니다. 야. 성실히 출석하고 최소한의 성적만 유지를 하면 누구나 이랜드의 유명 외식 브랜드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요. 대학생 때 아예 진로를 정해서 미리부터 살려서 공부를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런 곳이 좀 들어봤습니다. 미스터 피자 학과 이런 것도 그런 게 네. 있어요? BBQ 치킨 대학도 있고, 그쵸? 아, 맞지 않아요? 맞아, 들어본 맞아. 것 같아요. 그런 진짜 들어봤어요, 정말로 진짜로. 네, 그래서 맞습니다. 예. 미스터 피자 학과와 망고식스 학과가 있었어요. 망고 식사도 네, 실제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없어졌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한때 이런 이색학과 이야기들이 퍼지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 유행했던 건데요. 아, 예, 예. 인터넷에서 이런 것들이 유행했어요. 뭐요? 삼척대학교 오징어 심리학과, 그리고 뭐 제주대학교 감귤 포장 디자인 나 그거 학과. 되게 많이 해라. 투애니언 대학교 내가 제일 잘날과. 석기시대 우가우과. 이런 거. 또 경주대학교 왕릉벌초학과도 임재범 내 거친 있었고요. 생각과. 이런 거. 나 많이 알아. 되게 좋아해. 또 하나 루머 중에 하나가 유재현 씨가 좋아하실 것 같은데 뭐야? 그 목탁 대볼 때 작곡학과 대볼 때 들어봤어요. 맞아요. 그런 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헐 진짜 이랬는데 사실 다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아, 이런 건 진짜요? 없습니다. 없고요. 혹시나 나는 내심 오징어 심리 연구해보고 싶어 했던 분들은 마음 접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생각들은 예. 저보다 거친 생각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저 사람들이 참 잘 튀어냅니다. 대학이 뭐 삼척대니까 오징어 심리학과, 뭐 경주대니까 뭐 초벌학과,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다고 말하는데 이 나건 학생은 이런 이색과를 만들면 혹시 어떤 과를 좀 만들고 싶어요? 제가 만들 수 있다면 저는 탈주선 학과를 우리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청년들이.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희망차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연구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학과? 네. 맞았네요. 우리 한 학생은 혹시 생각한 거 있어요? 네, 저는 요즘에 SNS 때문에 사실 뜨는 사람도 있고 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맞죠. SNS 관리학과를 관리사를 양성하면 수요가 많지 않을까 생각이 진짜 근데 듭니다. 한 학생 말하는 것마다 되게 공감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진짜로. 과연 이런 SNS 학과 이런 게 생길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러게요. 자, 지금까지 핫키워드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 배틀 시작해볼까요? 오로지 취준생의 취준생에 의한 취준생을 위한 취준진담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취준진담 주제는요. 네. 직업 선택의 기준은 고연봉 플러스 스트레스 대 저연봉 플러스 적성입니다. 맞습니다. 먼저 일단 먼저 취준진담 제작진이 앞으로 좀 사연이 도착했는데 네. 어떤 사연인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자, 자동차의 자도 모르면서 자동차 회사를 다니는 회사원입니다. 신입사원 최고 연봉이란 말에 오케이 지원을 했는데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회사에 덜컥 붙어버린 겁니다. 재한 씨, 내가 아까 부탁한 거 다 했어요? 혹시 5분 전에 부탁하신 거 맞나요? 아직도 안 했어요. 급한데 어서 해요. 그거 다 하고 어제 부탁한 것도 빨리 끝내고. 함열씨 아이, 야, 이건 끝냈다. 근데 요게 남았네. 아이, 막차 타고 집 못 가겠다. 집에는 갈 수 있을까? 띠띠띠띠띠 삐리리리. 응, 재한아. 나 그만둬야겠어. 나 지금 멀어서 뭐 금금금 1시, 2시, 3시, 6시, 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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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시. 나의 하루는 금요일에 맞춰져 있고 퇴근 시간 7시에 멈춰 있어. 에휴, 고연봉 받기가 어디 쉽겠니? 조금만 참아. 일이 익숙해지면 괜찮아질 거야. 근데 돈 힘들 많아. 때마다가 월급 통장, 적격 통장 보면서 참아. 근데 돈만 있으면 뭐해 쓸 데가 없는데 야, 누구는 그 돈 받고 싶어도 못 받아. 너 보기 겨운 소리다. 사람답게 살고 싶어. 나 진짜 좋아하는 일 하면서. 너 좋아하는 일 뭐? 음악? 너 그거에서 버는 돈 지금만큼 벌 거 같아? 야, 사람이 먹고 사는 게 우선인데 조금만 버텨. 적응될 거야. 24시간 일 이런 생활에 적응이 될지도 의문이지만 적응이 되는 것도 싫습니다. 저 높은 연봉을 버리고 나의 꿈을 위해서 좀 나서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삶을 살기 위해 돈을 버는 건지 돈을 벌기 위해 삶을 사는 건지 모를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돈을 많이 버는 게 나을지 아니면 돈을 좀 못 벌더라도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맞는지 네. 토론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좀 토론을 시작할 건데요. 현재 이제 고연봉 플러스 스트레스에 이제 우리 낙원 학생이 옆에 있고요. 또 저연봉 플러스 적성팀에 우리 민지 학생이 있습니다. 이제 팀을 한번 나눠볼까요? 네, 팀원은 저희가 선택을 합니다. 두 분이 진행은 참 잘하시지만 과연 토론자로서도 역량이 훌륭하실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의심스럽죠. 네, 지금부터 민지 학생이 문제를 낼 테니까 바로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딱 1분입니다. 떨리네요. 제가 시계로 1분을 재서 넘어가면 칼같이 끊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재환 MC님부터 시작합니다. 네. 어릴 적 자신의 꿈과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서술해 주세요. 재환 시간 1분 시작. 네. 저는 어린 시절의 꿈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일단은 고등학교 때 가장 큰 꿈은 내가 음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작곡가가 되겠다, 뭐 싱어가 되겠다 그런 것에 대한 그런 어떤 구체적인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음악에 대해서 닥치는 대로 일단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리스닝, 모든 음악을 다 들었습니다. 일단 뭐 팝송이니 장르 구분하지 않고 계속 다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라이팅을 했어요. 뭘 했냐, 가사를 쓰면서 멜로디를 붙이는 연습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멜로디를 붙였더니 반주가 없네. 그래서 반주를 만드는 미디를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느 순간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고 이제 여러 가지 하다 보다가 이제 대학교를 입학하게 됐는데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제 저는 이제 용감한 형제라는 그런 작곡가 회사에 엔지니어로 취직하게 됐어요. 거기서 저는 제가 인생에 배우는 그 모든 음악을 다 거기서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엔지니어 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이 배웠답니다. 그래서 저는 음악에 대해서 뭐 최대한 많이 하도록 네. 네, 안타깝게도 시간이 종료되었지만 충분히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었던 많은 시간인 것 얘기를 같습니다. 해줬습니다. 좋네요, 이거 네, 참. 그럼 이번에는 황보미 아나운서님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 꿈이 아나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아나운서라면 풍부한 표현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연기 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8개월 동안 그 연기 과정을 수료를 하면서 풍부한 표현력을 익히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요. 그 경험이 먼 훗날 이제 그 아나운서 입사하는데 확실히 도움이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꽁트를 하는데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잘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같은 지망생들과 스터디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실기 스터디와 필기 스터디를 나눠서 실기로는 뭐 이제 기본적으로 리딩이나 이런 것들을 연습하고 필기로는 아나운서도 갖춰야 할 덕목 중에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시사라든지 논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준비를 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와. 뉴스인 줄 알았어. 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대단합니다, 진짜.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두 분의 마음이 좀 결정이 됐으면 이제 아주 소박하고 고전적인 방식으로 좀 팀을 짜볼 텐데 어떡해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짓는 거? 알겠습니다. 눈을 좀 가릴까요? 가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눈을 좀 가리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 둘, 셋을 네. 외치게요. 보미 씨가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짜잔. 해볼까요? 이겼다! 자! 민지 학생이 착해요. 야! 혹시 각자 뽑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러게요. 네, 제가 저연봉 적성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까 적성 5위 안에 들었던 작곡가분과 한번 일을 해보고 싶어서 네, 그래서 네.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와서 예. 저를 왜 뽑았죠? 저는 아나운서님께서 워낙 이렇게 발음과 네. 언변으로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까 우리 팀이 되시면 워낙 든든한 지원군이 되실 것 같아서 앵무새는 걱정 마세요. 언변과 발음 좋아. 앵무새도 그렇지만 메시지 같지 않니? 네, 우리 메시지가 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자리를 한번 이동해 볼까요? 오, 좀 떨리네요. 네. 예. 네, 안녕하세요. 40대 특별 MC를 맡은 최아은. 이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토론은 특별히 MC 두 분이 함께 참여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우리 두 MC분들 기존에 우리 토론할 때 얼마나 하고 싶으신 말씀이 많았겠어요. 알았어요. 그 하고 싶으신 말씀 바로 오늘 쏟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네, 어떻게 두 분 파트너는 서로 마음에 드세요? 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정말 마음에 듭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마음에 드는 파트너를 만난 만큼 네. 오늘 토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현실성 있는 주제인 만큼 현실성 있는 발언
기대하겠습니다. 너무 진행이 아침마당 같은데요. 옷도 약간. 옷도 좀 그런데요. 네, 그러면 먼저 고연봉 플러스 스트레스 팀 1분 발언 시작해 주시죠. 네, 고연봉 스트레스 팀 1분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전반을 통틀어서 여러분의 최종 꿈은 무엇입니까? 저에게는 이러한 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집에서 함께 사는 것, 사랑하는 부모님, 가족들이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다니고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게 제가 인생을 통틀어서 이루고 싶은 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바로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 볼 때 내가 인생의 마무리 단계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고연봉의 직업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고연봉 스트레스의 직업이 저연봉 플러스 적성의 직업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연봉 적성 팀 1분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아주 보통의 직장인 기준으로 간단한 계산을 해보면서 오늘의 1분 발언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하루에 10시간 정도를 일한다고 치고 주 5일을 일하고 주말 근무 1일을 추가해서 주에 6일을 일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이걸 4주를 치면 한 달에 240시간을 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걸 1년으로 치면 어떨까요? 10년으로 치면요? 이렇게 긴 시간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보내기에는 인생은 너무 아름답고 또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저연봉 적성이 훨씬 더 나은 선택임을 주장합니다. 첫 번째로 일상이 즐거운 삶을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상이 즐거운 삶을 살려면요, 여가뿐만이 아니라 업무 또한 나의 적성에 맞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성이 중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 저연봉이더라도 적성을 따라간다면 결국 자신의 행복을 찾게 되고 그 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새 얼간이란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적성을 따라가면 결국 성공은 따라오게 됩니다. 저연봉이더라도 적성을 따라가는 것이 개인에게 더 옳은 선택이라고 주장합니다. 네, 오늘 MC 두 분 이제 투입이 되셨는데 네. 고란도란 학생들과 오늘 불꽃 튀는 토론 그리고 찰떡 같은 호흡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I'm terrified. 마침내 절대악이 깨어난다. 진짜 카톡 보여주고 싶다. 야, 여기에 진짜 많이 있는데, 아우, 정말.